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30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중소기업 정책 분야, 그리고 통상 분야, 인재 개발과 인재 육성의 문제, 기획 조정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도 해오면서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약 15년 정도는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실무 책임자와 또 실무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경험하고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3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약 310만 개, 나머지 중소기업이 약 48만 개에서 50만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죠. 이들 기업이 창업 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생존해 있는 기업 숫자를 보면은 10개사 중에서 약 7개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기업이 활동이 어렵고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대기업에 대한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매출 의존도가 약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좀 이렇게 불공정한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소벤처기업의 계보로서 그 역할들을, 그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하고 수치력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기업인의 시각이 해외를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우리 기업인들을 오거나이저 해가지고 해외 전시회도 나가고 또 상담회도 나가고 또 국제회의도 참가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입장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업무를 제가 30년 하면서 약 반 정도를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세계도 한 5, 60개국 정도를 다녀봤지 않는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경제의 좀 제반 실무를 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필요로 했지 않는가. 그래서 중소기업 중화의 정책을 다루는 임원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또 무거운 것이죠. 저는 이제 정치란 게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눈물, 그걸 닦아주는 거 아닌가. 그 사회적 의리라고 하는 이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요, 소상공인이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의 한 영역이고 내가 담당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을지로위원회 제일 먼저 그쪽 활동을 했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에서 가장 이렇게 타격을 받는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근로자분들을 만나면서 또다시 저의 그런 사회적 의례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저는 21대 국회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중소기업 정책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여당 내에 소상공인 분야를 대변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야당 내에도 직접 또 기업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벤처기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소상공인 분야를 하신 분도 계세요. 중소기업 현장과 소상공인 현장, 벤처기업 현장을 잘 아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쪽으로 입안이 되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경제를 살리는 데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자가 이쁘지는 않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는 상생의 경제, 공정 경제로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납품 단가의 문제고 또 하나는 기술 탈취 부분은 조금 이제는 그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제 중소기업이 원가가 오르거나 또 인건비가 올랐을 때 아무래도 그 단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 오른 단가만큼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올려달라고 하는 순간 대기업에서 이렇게 커트당하고 거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어떤 단가가 오르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개별 기업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기업을 대신해서 업종별 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합도 규모가 매우 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낮을 수밖에 없어요. 늘 의뢰 위치에 있어요. 작년 연말에 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3자인 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 중소기업 중앙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기술 탈취는 뭐냐면은 하나의 대기업을 어른으로 비유를 한다면 대기업인 어른이 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는 거랑 똑같아요. 과자 빼앗기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전 재산이 뺏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술을 피해당한 중소기업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모든 자료는 다 피해를 입힌 기업한테 있는, 대기업한테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하면은 반드시 가해기업이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도 중소기업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도 균등하게 해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관련 법도 발의를 했죠. 납품단가 문제와 기술 탈취의 문제, 이게 공정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가는 톱니바퀴 큰 축이다. 이것만큼은 제가 국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그동안 수고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노력했구나. 많이 애썼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너를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해라. 참 수고 많았다.